검수완박 법안을 강경하게 밀어붙였던 것은 이 민주당의 철험에 이 강경파로 지목되는 의원들이었습니다. 그 의원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을 대표해서 이렇게 나와서 말씀하신다길래 오늘날 검찰이 왜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왔는지에 대해서 한마디 사과나 반성이라도 하실 줄 알았어요. 한마디 사과와 반성도 없이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총장님 취임하신 지 1년 정도 지났는데 그동안 뭐 하셨어요? 한동훈 검사 휴대폰 비밀번호도 못 풀어서 무혐의 처분했고,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제대로 수사도 못했고, 도대체 뭘 한 겁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 말고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출석을 거부하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매번 쇼잉을 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용납해야 하는 것인지, 이게 무슨 뭐 낭송에 듣는 자리도 아니고. 전직 국회의장님들의 의견, 그리고 정부의 책임 있는 관계자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의장이 문서로서 최종 안을 제시했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이 이제 합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중재안 제출 전에요. 이 김용민 의원 등 이 철험의 의원들과 1대1로 만났다고 합니다. 자, 철험의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검수완박 법안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재안이. 앞으로 어떻게 이 철험의 의원들 행동하게 될까요? 저는 아무리 철험회가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안 된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장이 제안을 했었고 여야 의원총회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더 문제 제기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우리 문제 제기를 한다면 네. 본인들이 얘기했던 앞으로의 세부적인 상황과 관련해서 그 부분과 관련된 좀 더 진전된 안들을 만들어내고 싶어 할 거라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다 철험회가 아시겠습니다만 소위 민주당 초선 의원 그룹들 주로 이제 좀 강력하게 좀 검찰 개혁을 추구하는, 그다음에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검찰 개혁, 언론 개혁을 중요했던 집단들이었었죠. 이 두 집단들이 모인 게 철험회인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계속 얘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다시 한번 돌아가 봐야 돼요. 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소위 검찰 개혁과 관련된 대선 공약을 보게 되면요. 소위 수사 기소권 분리하고요. 2차 보완적 수사를 결합하는 방식이었어요. 검찰에서. 제가 볼 땐 진전된 방향으로 나간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 철험회의 자기들 생각에는 이것이 진전된 방식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했던 어떤 공약 사항보다도 제가 볼 때 한 발 정도 나간 더 측면이 있는 것이고, 여야가 합의한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전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더 공고하게 흔들림 없이 갈 수 있게 하는 게 더 맞는 것이지, 네. 이걸 가지고 국회의장에게 문제 제기한다 이런 건 제가 볼 때는 본인들 스스로가 예를 들면 국회에서 정해진 방식과 룰을 어긴다는 측면이 들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는 제가 볼 때 발언을 좀 자제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철험의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중재안이 합의가 되니까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박병석 의장에 대해서 겨냥을 했는데 헌법 파괴적이다 이렇게 얘기도 했고, 또 민형배 이제 무소속 의원이 됐죠. 꼼수 탈당 논란이 일었던 민형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장이 입법권을 전유한 것이다. 의회 민주주의 파괴라 비난해도 뭐라고 할 말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국 전 장관이 SNS를 통해서 이 철험회를 응원했습니다. 철험회 최종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민주당 안팎에서 이 강경파라고 비난받았던 민주당 철험회 소속 의원들의 눈물겨운 분투 덕분이다. 자, 어떻게 보면은 이 좀 뭔가 좀 힘을 북돋아주는 이런 내용인데, 대변인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조국 전 장관의 발언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저 최종 목표라는 것이 어떤 거를 이야기하는지 사실 좀 궁금하고요. 결국에는 그러면 물리적으로 행사해서 아니면 그러니까 입법 폭주로 그러니까 국민의힘과의 아무런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과연 최종 목표였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네. 조국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철험의 멤버들, 주요 멤버들이랑 어떻게 보면 좀 동병상련의 입장이 아닐까. 네. 어떤 검찰 수사를 받았던 측면에서 지금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공직선거법이라든가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그리고 허위 사실 유포 이제 3개나 벌써 수사를 받고 있고,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도 울산 선거 그 개입으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런 동병상련 입장에서 어쨌든 검찰에 대한 네. 악의적인 감정, 악감정을 가지고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한 목소리를 더 낼 것 같고요. 네. 철험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앞으로 이분들 목소리는 더 커질 거라고 좀 봅니다. 일단 이후에 사법개혁 특위 이제 구성이라든가 그 안에서
이분들이 좀 더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그 안에 직접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이제 중수청 설치나 아니면은 나머지 이제 그 수사 능력 제고 같은 부분에서 본인들의 목소리, 강경파의 목소리를 아마 좀 더 높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앞으로 이 부패와 경제 수사에서 이 뭔가 검찰의 이 존재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분투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앞으로 이 내용은 또 중수청이 이 중재안만 합의된 거지 아직 법률로 확실히 통과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 더 힘써야 된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검찰은 여야의 야합이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두 번째 사표를 냈고 고검장급 이상 뭐 이성윤 서울고검장 포함해서 전부 다 일괄 사표를 냈습니다. 일선 검사들은요. 정치인들이 도대체 뭐가 두렵길래 이렇게까지 하냐라는 반응인데요. 김수민 평론가님, 뭐가 두려운 겁니까? 검찰의 이 반응은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일단은 이번 합의안의 내용에 보면은 뭐 1년 뒤에는 검찰 수사권 거의 박탈하는 것이겠지만 그 전에 우선적으로 박탈하는 것이 이제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 좋은 법안을 통과시킨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사실 이제 현재 검찰이 나타내고 있는 불만은 검찰의 불만만은 아닙니다. 법조계에서 많이들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번 사태에서 계속해서 호도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글로벌 스탠더드다라는 주장이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OECD 국가 대다수는 수사와 기소가 그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고 많은 국가에서는 검사가 수사지휘권이나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사실 이 방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듣도 보도 못한 형사사법체계가 되는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일선에서 일하는 검찰 입장에서는 물론 검찰도 부끄러운 역사가 있지만 그래도 상식에 벗어나는 이 안에 대해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민의힘이 반대를 맹렬하게 하는 것 같다가 결국에 사실은 이 사태는 민주당이 돌파를 하고 박병석 의장이 센터링을 날리고 국민의힘이 갖다대기 슛으로 넣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국민의힘에 대한 배신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검찰 입장에서는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검찰 수사권과 이 기소권이 뭐 둘 다 가지고 있느냐 검찰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또 검찰과 경찰의 입장이 세는 국가가 좀 다르더라고요. 숫자가 좀 그런 점도 좀 눈여겨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 대검 같은 경우에는요, 이 대검찰청 같은 경우에는 헌법소원 청구도 이제 검토하겠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위원님. 위헌 소지가 있긴 있는 겁니까?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이 헌법 12조, 16조, 그다음에 89조인데 12조, 16조는 그 체포 구속영장, 그다음에 압수수색영장 관련된 겁니다. 검찰의 입장에서 그리고 또 많은 그 법학자들이 보기에는 영장 청구는 수사를 전제로 한 거다. 그런 측면이 분명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그렇지 않다고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89조는 검찰총장의 임명에 관한 이제 국무회의의 그 권한인데 검찰총장을 헌법에 그 명기한 것은 검찰청이라는 조직 자체를 인정하고 거기에 올린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상 검찰 그 청을 없애고 사실 기소청을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위헌의 소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을 이제 제기하는 거고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이 이른바 검수완박법이 그대로 될 수 있을지 안 될지 또 그거 굉장히 또 지켜봐야 될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헌법학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헌재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형사사법제도가 개편되는 이 과도기이다 보니까요. 일시적으로 이 부패 대응 역량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6대 범죄의 피의자는 주로 정치인 등 화이트칼라 특권층이었고 또 피해자는 일반 국민들일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소식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